안녕하세요. 성악비법 24 저자 황세진입니다. 합창대원이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발성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악 발성에서 혼동하기 쉬운 가성, 진성, 두성, 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처음으로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기어는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방향 지시등이 어디에 있는지 와이퍼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를 하려면 기본적인 발성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레슨을 통해서 횡격막, 단전, 성대, 연구계, 후두, 비강 공명 등 꼭 필요한 용어와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 단원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혼동을 느끼는 개념이 바로 진성, 가성, 두성, 흉성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발성의 세 가지 핵심은 호흡, 공명, 성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성, 가성, 두성, 흉성은 호흡, 공명, 성대 중에 각각 어디에 포함될까요? 잠시 5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진성과 가성은 성대에 포함되고 두성과 흉성은 공명에 포함됩니다. 먼저 진성과 가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성과 가성은 성대를 떨리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제가 두 가지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첫 번째가 진성이고 두 번째가 가성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성악 발성으로 노래할 때 가성을 주로 사용하면서 소프라노의 높은 고음역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성으로만 노래하는 여자 가수나 뮤지컬 배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음 도, 즉 도레미파솔라시도 고음 도 정도가 매우 높은 음이 됩니다. 가성으로 노래하면 소프라노의 높은 고음역을 구사하게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아주 높은 음까지 올라가게 되죠. 저음에서는 소프라노 성악가 중에서도 진성을 사용하는 성악가도 있고 가성을 사용하는 성악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하고 있다면 고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성으로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성과 흉성을 알아볼까요? 두성과 흉성은 쉽게 말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동굴이나 목욕탕에서 노래하면 소리가 울리죠? 음이 증폭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두성은 주로 고음역에서 머리 쪽이 울리는 것이고 흉성은 주로 저음역에서 가슴 쪽이 울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성책을 여러 권을 쓰고 유튜브를 지금까지 수백 편을 올리면서 음대 성악과에 다니는 전공자와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다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이 바로 두성과 흉성입니다. 전공자 중에서도 고음에서 두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흉성을 사용해서 소리가 무거워지고 발성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았고 반대로 저음에서 두성 방향으로 소리를 내서 소리가 어둡고 저음이 약한 소프라노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서울대 성악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소프라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밤의 여왕 아리아를 잘 부를 정도로 고음을 잘 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음이 너무 약해서 레파토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음에서 흉성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면서 점점 저음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두성을 가장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낼 때 눈과 눈 사이 구멍 쪽으로 통과시켜서 비강 공명을 잡아주고 50도에서 80도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면 두성이 활성화가 되고 고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흉성은 눈과 눈 사이 비강 포인트로 소리를 통과시킨 후에 10도에서 30도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면 흉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두성과 흉성은 다음 시간에 연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성과 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성악 발성으로 노래하려면 가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성가대에 새롭게 들어간 여성분이 소리를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서 레슨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래방에서 여자 가수의 노래를 진성으로 부른 경험이 있었지만 합창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을 알려드리고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성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성을 낼 때에는 소리가 많이 희미했습니다. 가성에서도 성대가 벌어진 사람이 있고 성대가 잘 떨려져서 힘있는 음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발성을 훈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에서 성대가 벌어져서 희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성에서도 꾸준히 성대를 붙여주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선명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음은 가성과 진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음 끝까지 가성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진성으로 바꿔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합창단이나 성가대에서 알토 파트에 있는 분들 중에는 원래 가진 성대가 소프라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토의 인원이 부족해서 알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 중에는 저음에서 진성을 폭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가성으로 바꿔서 올라가거나 또는 가성을 구사하지 못해서 고음에서는 립싱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나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소프라노 아마추어로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을 노래한다면 반드시 가성을 터득해야 합니다. 일단 가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성에서 성대를 잘 붙여서 선명하고 날카로운 음색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부른 피아체르 다모르에서 저음에서 진성을 사용하다가 중음에서 가성으로 바꾸는 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성과 가성의 음색의 차이가 잘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보면 잘 느껴지게 됩니다. 소프라노와 알토는 저음에서 진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음역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성과 가성의 경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노래하느냐입니다. 안젤라 게오르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성인지 가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진성과 가성의 경계를 매끄럽게 잘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그 경계의 음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소프라노들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음 미에서 진성과 가성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파, 어떤 사람은 솔, 어떤 사람은 라, 어떤 사람은 저음 레에서 진성과 가성을 바꿉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음정에서 진성과 가성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경계 음정을 부드럽게 연결하도록 성대를 붙여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노래하나요? 남성은 진성으로 노래를 합니다. 말할 때도 진성으로 말하고 노래할 때도 진성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남성도 가성을 낼 줄 알면 유익합니다. 평소에 노래하다가 목이 아플 때 가성을 한 번씩 내보세요. 성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면 가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은 아픈데 가성이 잘 나온다면 노래를 못할 정도의 성대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성으로 소리를 내보면 목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성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성에서 성대를 더 잘 붙여주는 연습과 가성과 진성의 경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발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연습은 바로 립트릴과 텅트릴입니다. 립트릴과 텅트릴이 잘 안되는 분들은 성가대 합창단 레슨 4번을 보고 오세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행으로 올라갈 때는 립트릴로 연습을 하고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텅트릴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중저음에서 진성으로 소리를 내다가 고음에서 가성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소프라노나 알토 중에 고음이 잘 나지 않아서 가성을 배워야 하는 분, 그리고 저음이 잘 나지 않아서 진성을 배워야 하는 분은 기회가 되시면 레슨을 받으러 오세요.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단체 레슨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새로운 이벤트 레슨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레슨을 받고 싶은 분들은 50% 할인 특가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 시간은 60분, 40분, 30분 등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발성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5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성악비법 단체반을 개강합니다. 60분 동안 진행되고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진행합니다. 성악비법 24 교재로 공부하고 발성의 핵심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발성 방향성을 포인트 레슨으로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목요일에는 성악비법 소그룹반을 개강합니다. 80분 수업으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정원은 6명이기 때문에 단체반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발성과 연습곡을 레슨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발성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일주일에 2, 3회 연습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4, 5회 연습을 해보세요. 발성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성악 발성 레슨 50강 강의와 합창단 성화대 레슨 17강 강의, 그리고 성악 입시 비법 10개의 강의를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레슨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